네, 안녕하십니까. 조상환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영상 제작은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영상 제작에 있어서 프리 프로덕션,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에 관련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시고, 작품 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화 제작 스텝에 대해서 정말 많은 스텝들이 프리하고 프로덕션하고 포스트 단계에서 하는데, 업무별 스텝은 시나리오 작가, 그리고 그걸 스크린 플레이를 하는지 각색을 하는지, 그리고 스토리를 하는지, 그리고 베이스돈 그 원작을 하는지, 원작자가 원작 스토리를 만들어내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 하시기 바라고, 시나리오를 딱 받으면 스크립트 브레이크다운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해야 되는 부분들 있고, 연출부 또 제작부가 있고, 그리고 업무별 뭐 예산도 짜고 촬영 일정도 담당하고 하는 부분들 다 이 페이퍼 다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개념을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캐스팅을 담당하는 부분, 그리고 장소 헌팅, 로케이션 헌팅을 하는 감독이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프로덕션 디자인, 미술 감독. 우리나라의 미술 감독들이 예전에는 그냥 종속되어 있는 촬영이나 조명에 예전에 이렇게 같이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너무 조심스러워서 이게 나중에 나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프로덕션 디자이너들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지는 경우가 거의 한 2000년대 초반 외국에서 공부하고 들어오신, 그러니까 미술 감독들이 많은 부분들을 많이 그 역할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프로덕션 디자인에 대한 그 포지션에 대한 그 위치가 굉장히 많이 넓어졌고,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세트 담당하시는 분들, 그 뭐 커스텀 디자이너, 의상 담당하고 메이크업 아티스트들, 프로덕션 일러스트 그림을 담당하는 부분들, 그리고 자, 촬영 감독에 대해서 제가 또 파트를 좀 말씀드리면, 굳이 촬영 파트에 우리나라의 촬영을 담당하는 하는 촬영 감독은 사실 엄밀히 따지면 촬영 감독이 아니고 카메라 오퍼레이터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자, 카메라 오퍼레이터가 촬영을 일단 하고요. 촬영 감독은, 촬영을 담당하는 총괄 지휘하는 촬영 감독은 카메라를 만지지 않습니다. 만지지 않고요. 그리고 이걸 그냥 카메라맨이란 개념은 어떻게 보면 디렉터 오브 포토그래피, 이 촬영 감독의 그 다음 단계가 카메라 오퍼레이터가 있는 거고, 그 다음 단계에 포커스 플로잉 카메라 어시스턴트 카메라맨 있는 거고, 퍼스트 어시스턴트 카메라맨, 그래서 퍼스트 AC라고 하죠. 그럼 세컨드 어시스턴트 카메라맨, 그럼 서드 어시스턴트 카메라맨, 그 다음 뭐 인턴 뭐 이렇게 있고, 촬영팀은 한 7명 정도 팀들이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그 위에 촬영 감독이 디렉터 오브 포토그래피로 해서 하는데, 뭐 개념이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영화 산업이, 한국의 영화 산업이 그렇게 일본에서 들어와서 이제 100년이 조금 넘은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래서 일본 용어들이 굉장히 많고요. 뭐 니주, 뭐 데모찌, 뭐 이런 말들도 다 일본에서 넘어온 말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개념을 또 정확하게 다시 잡고 가시라. 촬영 감독은 전체적으로 촬영 파트와 조명 파트와 프로덕션 디자이너, 미술 파트와 이런 부분들 유기적으로 잘 해주는 부분들이 바로 촬영 감독, 디렉터 오브 포토그래피라고 해서 DP라고 합니다. DP. 여기서 DOP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O자를 작게 해서 DOP라고 하는데 그냥 DP라고, 디렉터 오브 포토그래피라고 하고, 카메라맨은 정확하게 따지면 카메라 오퍼레이터다. 그 사람이 촬영 감독이 아니다. 그냥 카메라 오퍼레이터다라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 카메라 어시스턴트, 퍼스트 어시스턴트, 세컨드, 서드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다. 자, DP 개념으로 가면 조명 감독은 우리나라 라이트 디렉터 뭐 이렇게 교육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라이트 디렉터는 없어요. 그렇게 쓰는 말은 없고, 조명 감독을 개퍼라고 하죠. 개퍼라고 해서 디렉터 오브 포토그래피 파트에 이렇게 같이 들어가서 조명을 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영화 캐스팅을 할 때 촬영 감독을 캐스팅해서 개퍼를 같이 데리고 있는 팀들은 밑에 키그립 등하고 이렇게 그립팀을 또 같이 데리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이게 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외국 유학을 정말 영화 쪽으로 많이 갔던 쪽이 저쪽 동유럽, 동구권, 그리고 러시아 이런 데도 많이 갔었거든요. 그리고 영국 이렇게 많이 갔다 오신 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개념을 못 바꿨어요.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용어들이 우리나라에서 일본에서 넘어온 그 팀들하고 봤을 때 동구권에 있는 이 용어들이 그렇게 뭐 세련되고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DP란 개념을 우리나라 그 동유럽에서 유학하고 오셨던 분들이 그렇게 문화를 바꾸지 못했는데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오셨던 뭐 콜롬비아 대학이나 NYU 그다음 아메리칸 필름 인스티튜트라고 그래서 지금 영상원에 있는 교수들이 거의 대부분 AFI 출신이거든요. 아메리칸 필름 인스티튜트 나오신 분들이 이런 개념, DP 개념, 개퍼 개념, 그립 이런 프로덕션 디자이너 개념 이런 개념들을 가장 많이 잘 잡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굉장히 갈등이 많았죠. 한국 촬영감독협회랑 기존에 나이가 많으신 촬영감독님들이 계셨던 단체들하고 마찰도 많았고 영화감독협회도 또 신인 또 젊은 감독들이 모여서 만든 협회들끼리도 또 갈등이 많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고 조금 도제 시스템의 개념보다 지금 극장에 스크롤 올라가는 그러한 부분들의 스태프들의 업무들을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부분들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고 그 개념 잡으시고요. 그리고 영어 이름으로 올라가는 스텝에 대한 그 자막 스크롤에 대한 개념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한국 영화의 엔딩 스크롤은 한국말로 이렇게 올라가지만 외국 영화를 봤을 때 영화에 쓰는 용어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는 그냥 일반적인 진짜 줌 렌즈면 줌 렌즈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호주에서 광고를 찍을 때도 줌 렌즈를 달라고 할 때 그냥 줌 렌즈에 뭐 50 미니라고 해서 뭐 이렇게 가져다 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키 그립이면 그립 담당의 최고 대장이구나 개퍼면 조명 감독이구나 이렇게 개념을 잡아서 하시면 됩니다. 이 파일도 여러분들한테 다 드렸기 때문에 한 번 더 쭉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단계별로 프리 프로덕션, 프로덕션 단계별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스터하는 그 포스트 프로덕션까지 그 개념 잘 잡으셔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화 크레딧의 이해라는 제가 수업을 했었죠. 한 부분들을 좀 제가 좀 드린 페이퍼를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뭐 투자에 관련된 롯데엔터테인먼트의 투자 페이퍼인데, 이건, 이 개념을 말씀 전달드리고 싶은 거죠. 요즘은 영화사가 자기 돈을 들여서 시나리오를 발굴하고 하긴 하지만, 그걸 영화화 시킬 때는 정확하게 출처가 있는 투자사를, 정확하게 그 시나리오에 대한, 그 영화에 대한, 정확한 인정을 받고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제작도 원활하고 나중에는 배급과 상영이 굉장히 원활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1차적으로 말씀드렸고 2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게릴라식으로 소규모로 지금 뭔가 제작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려고 하는 뉴미디어 시대의 이 콘텐츠들이 정말 이게 투자를 받을 만한 가치가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판단하고 주변 분들한테 그리고 만약에 된다면 투자까지 한번 받아보시라. 이 투자가 뭐 10만 원이 됐든 20만 원이 됐든 그런 투자를 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짜고 영상을 제작을 하시라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투자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개념을 잡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독립영화와 단편영화의 차이는 인디펜던트하고 쇼필름하고는 틀리다라는 개념 제가 말씀드렸고요. 뭐
단편 영화는 독립 영화가 아닙니까? 뭐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안 됩니다. 블록버스터를 만드는, 그리고 롯데 엔터테인먼트, 넥스트 엔터테인먼트 월드, 뉴, 얘들, 그리고 CJ ENM 또 단편 영화에 돈을 투자를 합니다. 블록버스터를 만드는 감독들에게도 시범적으로 단편 영화를 만들면 이건 독립 영화가 아니죠. 블록버스터형 단편 영화, 이거는 러닝 타임의 길이에 따라서 장편, 중편, 단편을 나누는 거고, 길이가 짧다고 다 단편이 아니라는 거, 그 개념 잡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현장에 있는 애들도 이거에 대해 개념을 잘 모르고 그 부분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독립 영화는 저예산, 장편 영화도 독립 영화가 될 수 있다. 인디펜던트, 예산이 정말 부족한 블록버스터가 될 수 없는 게 바로 독립 영화라는 거. 그리고 단편 영화는 무조건 다 독립 영화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그 개념을 잡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클래스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개념을 잡고 가십시오. 자, 크랭크인과 크랭크업에 대한 개념을 또 잡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크랭크인이냐고 제가 물었을 때 대답을 다 못하지 않습니까? 왜 크랭크인이냐면, 영화를 맨 처음에 무성영화 때 영화를 만들었던 게, 여러분들 왜 이렇게 펌프에 이렇게 밸브를 열 때 다이얼이 달려있는 동그란, 맷돌로 생각한다면 맷돌이 이렇게 수평적으로 눕혀 있지만 그걸 수직으로 세운다면 맷돌에 손잡이가 의라는 손잡이가 있죠. 그럼 맷돌을 이렇게 돌리면 그게 옛날에는 전기가 없었었던 무성 영화 시대 때는 그걸 전기를 만들어서 프레임을 이렇게 돌렸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그 돌리는 게 카메라에 부착이 되어 있는데, 이걸 크랭크 인을 해서 이걸 돌리기 시작하는, 이 크랭크를 돌리기 시작했다고 해서 그게 바로 크랭크 인이 된 거다. 그래서 그게 바로 크랭크 인이고, 그 크랭크 인 됐던 게 접이식으로 이렇게 업 시켜서 더 이상 이제 크랭크 인을 돌리지 않는 업다는 단계다. 그래서 영화가 끝날 때는 크랭크 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크랭크를 돌리기 시작할 때를 크랭크 인이라고 해서 영화 시작을 크랭크 인이라고 하고, 그리고 끝났을 때를 크랭크 업이라고 한다라는 부분들 개념을 잡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ENG 개념, EFP 개념 잡으시고요. 자, 줌 렌즈의 단면도 좀 전에 우리 눈에서 할 수 없는 게, 줌 렌즈가 안에 렌즈들이 그냥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최소한 8개에서 9개 정도의 렌즈들이 배율을 이루면서 줌을, 렌즈의 사이즈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개념 잡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줌 렌즈는 다초점 렌즈다. 다초점 렌즈. 초점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중간 위치일 수도 있다. 그래서 단초점 렌즈를 가지고 있는 우리 눈하고는 틀리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줌 렌즈 단면들을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렌즈의 눈의 구조와 우리의 눈을 똑같이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게 렌즈라는 부분들 있고요. 렌즈를 이 수정체를 통해서 들어온 게 이 뒤쪽 벽면에 망막에 맺히게 되는, 필름면에 맺히게 되는데 그게 망막이라고 했죠. 망막에 맺혀져야지만 이 상을 이해하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망막에는 간상체와 추상체가 있어요. 간상체는 밝고 어둠을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추상체라고 있는데, 추상체는 컬러, 레드, 그린, 블루. 저희가 지금 물감을 섞은 게 아니라 떠돌아다니는 빛의 색깔을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빛의 삼원색을 하는데, 추상체가 바로 컬러를 보고 간상체는 밝고 어둠을 본다. 그게 바로 망막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카메라에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는 이유가, 떠돌아다니는 빛의 삼원색, 레드, 그린, 블루 이 세 가지 색깔을 섞으면 뭐가 된다? 화이트가 된다. 그래서 어떠한 장소에서 100% 화이트를 제대로 된 조명기 아래에서 100% 화이트를 그 상황에 제대로 맞추면 그 상황의 전체적인 색깔은 다 맞다. 그래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는 이유가 된다. 빛의 삼원색이 바로 레드, 그린, 블루다라는 부분들이고, 그 반대로 물감의 삼원색은 사이언, 마젠타, 옐로우, 물감의 삼원색을 섞으면 뭐가 된다? 블랙이 된다.
라는 개념 잡고 가십시오. 영화 제작 단계는 프리 프로덕션, 프로덕션, 포스트, 그리고 시사회 하는 스크린 단계, 그리고 애프터 스크린 단계가 있다라는 부분들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개념 정확하게 잡고 가셔야지 여러분들이 제작하는 거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말씀드렸던 영화 제작에서 사운드에서 오리지널 사운드들이 있고요. 스파팅하는 사운드가 있고, 그리고 다이얼로그 하는 사운드가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다이얼로그가 채집된 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후반 ADR 작업을 해야 된다. 오토매틱 다이얼로그 리플레이스먼트. 그러니까 ADR은 다이얼로그를 교체하는 후시 녹음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ADR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영상에 뭔가 효과를 입혀서 사운드 효과를 입혀서 극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현장에 갔을 때 요즘 스마트폰도 워낙 그 사운드 채집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잘 활용되고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앰비언스, 다른 말로 룸톤이라고 하죠. 그 현장의 분위기에 되는 분위기음을 채집해 놓아야지 나중에 후반 작업할 때 빈 공간의 음악이 다른 부분들의 사운드가 다 깔려 있는데 그 부분이 다른 부분으로 사운드를 채집하지 못했다면 나중에 그 장소에 룸톤을 사용을 하시면 된다. 이걸 바로 앰비언스라고 한다. 그리고 폴리 작업은 특수 효과의 사운드인데 뭐 콜라를 벌컥벌컥 마시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콜라를 목젖으로 넘어가는 이 사운드를 만들어내기가 실질적으로 촬영할 때는 소리가 잘 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후반에서 폴리 작업을 통해서 소리를 만들어낸다. 발소리, 뭐 박수 치는 소리, 총소리, 뭐 그런 부분들을 바스락거리는 소리들을 폴리 작업을 통해서 사운드를 만들어낸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최종적으로 믹싱을 하는 단계로 넘어간다라는 부분들을 개념을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운드는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자, 스마트한 촬영법에서 황금 비율인 부분들 1대 1.618 황금 비율을 개념 잡으시라고 했고 1대 1.618은 건축물 구조에서는 파르테논 신전이 가장 1대 1.618과 가장 유사한 가장 상징적인 건물이고 이 황금 비율을 찾아낸 사람들이 바로 피타고라스 학파다. 그리고 1대 1.618 그리고 남자의 전신 벗겨진 모델 중에 1대 1.618이 가장 잘 되어 있는 거 비트 루비안 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여자는 비너스 상이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머리에서 배꼽까지 그리고 배꼽에서 발 전체까지 해서 머리에서 배꼽까지 1, 배꼽까지 해서 다리까지 1대 1.618이면 황금 비율이다. 그리고 머리에서 턱, 목까지 목에서 배꼽까지 해서 1대 1.618이면 황금 비율이다 라는 부분들 개념 잡으러 했습니다. 그리고 자, 피사체를 담아낼 때 이렇게 그리드를 그려서 프레임을 만들어 내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스마트폰에 그리드를 넣는 기능이 사실 있지만 그렇게 해서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선을 이렇게 그리드 포지셔닝을 해서 촬영을 하는데 선을 긋게 되면 이렇게 9칸이 나옵니다. 그래서 1, 2, 3, 4의 위치에 어떠한 위치,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보여지는 촬영을 지금 첫 번째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정적으로. 이걸 좀 전에 앵글 샷에서 더치 앵글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샷은 수평과 수직이 화면이 만들어진 것을 시청자나 관객들이 보여줬을 때 안정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담아내어야지만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영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1, 2, 3, 4 이 공간에 피사체를 배치를 하는 게 좋다라는 부분들. 수평과 수직, 그리고 수평선에 있는 강에 있는 수평선, 3번 지점에 작은 배를 타고 있는 어부의 모습과 저 멀리 4번 지점에 작은 섬이 보이죠. 그런 부분들을 3번, 4번에 위치시켰고 나머지 하늘 배경에 있는 부분들을 1, 2번에 위치시켜서 이렇게 되면 이걸 아이 레벨로 찍을지
로우 앵글로 찍을지 하이 앵글로 찍을지에 대해서 또 판단이 서고요. 그래서 제가 본인이 촬영하는 사람이 내가 어떤 피사체를 주인공으로 다 두고 구성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개념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보이는 건 사막인데요. 사막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있지만 이걸 수직과 수평으로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떤 피사체를 주인공으로 둘 건지를 생각을 한다면 오른쪽에 4번 지점에 앉아있는 이 포토그래퍼를 4번 지점에 놓으면 자연스럽게 안정적인 구도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렌즈 사이즈로 봤을 때 지금 1번, 3번 위치에 나무를 배치시켜서 오른쪽에 여백을 주고 저 멀리 지평선을 3번 위치에 배치해서 좀 안정적인 위치를 뒀다라는 거. 그거보다 조금 더 타이트한 고도로 가는 1번, 3번 위치에 나무에 어떻게 보면 풀샷이 되겠죠. 오른쪽 그림은 나무의 풀샷, 왼쪽 그림은 롱샷, 좀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건 피사체를 저 유선형으로 날아가는 새를 피사체로 해서 주인공을 담을지 안 그러면 오른쪽 4번 위치에 있는 저 나무를 저 지평선하고 주인공을 담아야 될지에 대한 개념은 이건 사실은 이 앞쪽에 한 컷이 더 있어야 되고요. 뒤쪽에 또 한 컷이 더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컷을 한 컷에 그냥 한 장면이라고 생각했을 때 본다면 수직과 수평에 있는 저 평원에 있는 저 나무 4번 지점에 있는 나무와 3, 4번을 연결하는 저 지평선을 좀 안정적인 구조로 잘 담아냈지 않나라는 판단이 됩니다. 자, 이 사진은 1번, 2번, 3번, 4번 우리가 그리드를 그은 거와는 전혀 다른, 봤을 때 좀 앞쪽에 다른 사진들에 비해서 좀 굉장히 불안정한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이게 이 컷이 잘못됐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 컷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도를 잡았던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마 앞쪽에 한 컷이나 뒤쪽에 한 컷이 더 있어야지만 이 컷을 사실은 설명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1번, 2번, 3번, 4번 황금 구도로 봤을 때는 그렇게 황금 구도에 들어갈 수 있는 샷은 아니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을 만들어낼 때 예쁜 컷, 안정적인 컷만 만들 수는 없지만 지금 수업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안정적인 구도와 안정적인 샷들이 피사체가 카메라에 담겨야지만 보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그 샷을, 그 영상을 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굳이 자기의 스토리가 불안하게 만들어야 되고 뭔가를 메시지를 전달해야 된다면 이러한 개념들을 먼저 잡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응용해서 샷을 만들어 내시기 바랍니다. 자, 바람이나 어떠한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는 다른 피사체를 이용을 해야 된다. 어디? 자, 바람을 영상에 담아야 되는데 그 바람을 어떻게 표현해내야 될지 모른다면 지금처럼 커튼을 이용을 하면 지금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있다는 부분들을 충분히 표현해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것처럼 창에 들어오는 그림자, 이 그림자를 표현하려고 이 샷을 찍은 건 아니고요. 이건 들어오는 빛을 영상에 담아내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표현해내려고 하는 이미지다라는 부분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드론입니다. 드론. 선방식에서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특수 장비 중에 하나고 이 개념은 잠깐 몇 개만 개념을 잡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드론은 인명 구조로도 많이 원래 군사용으로 사용해서 처음 시작된 게 드론인데 지금은 인명 구조용 그리고 배송, 저희가 플랫폼 시간에 아마존에서 아마존 배송을 위해서 드론을 도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고요. 위에 보면 아마존 프라임 에어라고 해서 아마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드론 모습도 보이고요. 그리고 농업, 이런 드론 방제, 산림 방제 부분들에 있어서 드론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많은 정부기관이나 단체들이 드론을 이용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사례들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드론은 뭐 계속 해를 거듭할수록 많이 발전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활용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드론은 뭐 군사적인 목적으로 먼저 사용이 됐다라는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고, 이게 딱 맞는 영화가 있는데 그 부분들은 나중에 또 추천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드론 관련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또 곧 군대를 가야 되는 분들도 계시는데, 드론을 운영하는 친구들을 파일럿이라고 하는데, 드론 파일럿이라고 하는데, 드론 파일럿을만 전문적으로 일을 하는 부대도 있습니다. 그런 부대들도 좀 생각해 주고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드론 관련된 항공 촬영업이나 그리고 방제, 방역이나 그리고 그 RC 매니아들이 드론 관련해서 많이 투입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뭐 법률들도 지금 많이 좀 바뀌고 있는데, 뭐 일몰 후 비행 금지, 뭐 야간 비행 불법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조금 법령이 조금 풀려서 완화된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낙하물 투여 행위 금지, 그리고 비행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군중을 위협하는 행위,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군사시설, 우리나라는 또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분단되어 있는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군사시설이나 국가 주요 시설에 드론을 날릴 수 없는 부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념을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론 관련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네이버 검색창에 한국 드론 협회라고 치면 관련된 정보들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포털에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어야지 되고요. 컨텐츠는 재밌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즐겨야지만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올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 둘씩 만들어내는 게 처음이 정답이 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하다가 재미가 없어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지칠 수도 있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쉽게 뉴미디어에 접근하시고, 뉴미디어 플랫폼, 미디어 플랫폼에 풍덩 빠져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큰 대스타가 됐을 때, 큰 제작자가 됐고, 큰 영화 관련된 미디어 관련된 사람이 되었을 때 이 작품들이 다시 회자가 될 수 있고 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영상 제작 관련된 이해와 방법론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조상원 교수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